제2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자,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 바로 물어보나요? 역시 내친 걸음인가요? 거길 두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겠다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전체 공격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밀고 들여다보고 네. 전부 흙에 걸리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쪽을 지켜서 우측의 흙의 집 모양도 지킬 겸 전체를 공격가는 이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흐름은 박영훈 구단이 살짝 편해 보입니다. 일단 집으로 확실히 앞서는 상황에서 중앙 쪽의 백돌이 그렇게까지 흙에게 시달림을 당할 것 같진 않아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 백의 열분을 통해 집을 만들어가는 작전을 구상해봐야 될 텐데요. 어쩌면 흙이 이곳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급소 자리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도 급소 자리인가요? 일단 이 수가 이곳 끼우는 수를 봐서 예. 백의 행마를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의미는 있어요. 이제 백이 바다만 주면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네. 이렇게 두고 아까처럼 진행이 된다면 이쪽의 자세가 우측으로는 훨씬 낫죠.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 이제 안 받았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밀어서 반발을 한다면 네. 계속 이쪽을 끊어가기에는 차단은 됐는데요. 네, 차단은 되는데 또 우측이 많이 깨지니까요. 이거는 흙이 꼭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 단수가 선수라서 이쪽 붙여서 뭔가 활용을 해올 때에도 이 부분이 신경 쓰이고 네, 이 수는 가짜 급소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동윤 구단도 바로 들여다보는 급소 자리로 두어갑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이 들여다보는 수는 아낄 이유가 없고요. 이 교환이 된 후에 흙이 이쪽을 지켜서 공격을 가야 할지 아니면 뭐 이런 자리를 단단하게 지키면서 공격을 갈지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이 백돌이 뭐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강동윤 구단이 초반 우상 꽉 막는 정석을 선택하면서 두터움을 쌓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두터움이 좀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을 공격을 가해서 뭐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느냐 여부가 결국 승패의 향방을 좌우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두터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도현 구단 사실 이 강도현 구단이 두텀을 활용한 공격은 많이 선보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박영훈 구단은 또 박영훈 구단대로 지금의 이 패턴이 박영훈 구단이
많이 보여줬던 승리 공식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약간 앞서면서 뭐 크게 엷은 곳이 없고 이제 그러면서 바둑이 끝내기 승부로 흘러갔을 때는 박영훈 구단이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죠. 네, 강도현 구단이 지금은 중앙 쪽을 두지 않고 먼저 이곳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뒤로 받으면 이 자체가 집으로 득이고 백이 다른 식으로 받는다면 좀 자연스럽게 이쪽의 형태를 정돈하면서 중앙에 백돌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붙이는 교환으로 상변이 막힌다면 아까 박정상 구단이 그 부분을 한 10집 정도 봐주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처럼 진행이 돼도 상변 쪽의 집은 많이 불어났지만 백이 먼저 이런 곳을 향했을 때 네. 우측의 집은 많이 깨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텀을 바탕으로 역시나 지금 이 순간도 결국은 이 중앙 쪽 공격이 승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냥 받아주네요. 최대한 중앙 쪽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백의 수들은 뭐 이쪽에서 넘어가는 수도 그랬고 지금의 지킴 수도 그랬고 박영훈 구단은 계속해서 강동윤 구단이 이 중앙 쪽의 백도를 공격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짝 집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중앙 공격은 두렵지 않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 강동윤 구단도 언제까지 중앙을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뭔가를 건드려야 되는데 강력한 공격을 가할지 아니면 적당한 공격을 가할지 아니면 그냥 이 집을 차지하면서 미세한 승부로 끝내기에 돌입할지 그런 고민 등이 되는 장면입니다. 흐름으로는 1번이나 2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공격이 됐든 아니면 적당한 공격이 됐든 일단 중앙 쪽을 좀 괴롭히고 싶은 장면입니다. 네. 자, 공격이기는 합니다. 안형이 없는 형태기는 하지만 백도 꽉 이어져 있는 형태여서요. 단단하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강도현 구단이 계속 이곳을 들여다보질 않고 있는데 네. 혹시 들여다볼 때 찝는 수가 두려운가요? 그냥 받아준다면요? 일단 이 교환 자체가 백이 그래도 득이죠. 근데 나중에 두더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곳을 잊고 나서 찝는 것은 선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 흑이 당연히 손 뺄 수 있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흑이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은 흑이 잡으러 가는 공격도 물론 생각을 하지만 적당한 공격이나 타협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이 교환이 있는 것이 좌측으로 백이 득이죠. 이 교환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끊는 것은 한 점은 끊었지만 크게 넓히기에는 나중에 이쪽 젖혔을 때 좀 뒷맛이 나쁘고 네. 좁히기에는 뭐 집으로 크게 얻은 것이 없어서 또 공격은 공격대로 실패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보는 수를 계속 아끼고 있습니다. 가는군요. 네, 이때가 궁금합니다. 이때 박영훈 구단이 그냥 이을지 찝을지. 네, 역시 찝어서 대응합니다. 네, 역시
그 수가 좀 흑의 입장에서 껄끄럽네요. 지금 중앙 쪽을 끊는 바꿔치기는 단순하게 흑이 제압한 이 한 점과 백이 제압한 이 두 점의 가치만 비교해 본다면 이 한 점 쪽이 월등히 큽니다. 그런데 애초에 흑은 이 백도를 공격하려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곳과 이곳의 집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백이 두텀을 바탕으로 뭐 이쪽의 반격이라던가 상변의 침투 네. 여러 가지가 남게 되거든요. 두터움이 다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이 진행은 강동윤 선수가 선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곳을 잇고 예. 상대가 이을 때 이제는 이 찝는 수로 인해서 여기가 선수고 뭐 붙이는 수라든지 네. 이런 수가 좀 더 강력해졌어요. 결국 이쪽을 지키면서 계속 공격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돌이 크게 공격 당할 것 같진 않고 역시나 바둑은 백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정상 구단은 백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다면 흑은 어디서부터 좀 꼬이게 된 걸까요? 일단 뭐 어느 한 수를 지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흑의 작전이 이쪽에 세력을 쌓고 나서 초반에 계속 세력적인 수들을 많이 두었죠. 네. 이 어깨 짚는 수도 그랬고 이쪽의 어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흑의 세력권 안에서 백이 쉽게 초반에 모양을 잡았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이 백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없다면 이것은 흑의 초반 작전의 실패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 작전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된 우상 정속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우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뭐 이런 수 등 이런 수들이 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바둑에서의 작전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죠. 흑의 이런 수로 좀 더 실리적으로 그냥 일단 다가서고 둘 수도 있었고 네. 흑이 하나 어깨 짚고 나서 뭐 한 칸 뛰어서 좀 더 느슨하게 공격을 갈 수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흑이 결국은 두텀을 지금까지는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저 선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되든 간에 강도윤 구단은 중앙에 있는 백도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쪽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박영훈 구단은 지금의 흐름에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형세도 형세이지만 박영훈 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흑번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는 흐름을 상대가 두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박영훈 구단은 만족이죠. 강동윤 구단도 이런 식의 일직선 공격을 가야 되는 흐름에서는 그다지 재미를 본 기억은 없기 때문에 생각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현지에서 지금 두 선수가 어느 정도의 소비 시간을 사용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윤 구단은 그래도 박영훈 구단에 비해서 좀 더 장고형 기사이고 그리고 오늘 바둑에서도 흑이 착수할 순간에 좀 멈췄던 장면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흐름이라면 형세에도 좋지 않은데 초읽기에도 먼저 쫓기면서 조금 곤란할 수 있겠어요. 결승 1국과 2국을 되짚어 보자면 그래도 첫 출발은 강동윤 구단 쪽에서 좀 좋지 않았나요?
결승 1국은 확실히 포석에서 강도현 구단이 앞섰고요. 네. 2국은 뭐 앞섰다고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만만치는 않았죠. 강도현 구단이 선택한 수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한 수입니다. 흑이 이쪽을 지켰을 때에는 백이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이쪽 부근에 백의 집 모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이 부분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서로 확실한 길을 가기보다는 서로 불확실한 길을 강도현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앙 쪽 결국 공격과 타계로 이 판의 향방의 좌우가 되겠는데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백이 미는 것이 정수인지 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밀어갔을 때 흑이 한 점을 늘면 이쪽에 뭔가 빠져나올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이쪽을 치받아도 여전히 붙이고 끼우는 것은 이제 백의 이쪽 반격이 조금 흑의 입장에서 염려스럽고 네. 이렇게 하다 이쪽을 끊고 쳐버리는 거죠. 밖으로 받자니 네, 이수로 인해서 이쪽을 끊어갔을 때 이쪽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형태상은 이쪽과 이쪽을 노린다면 네. 백이 글쎄요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겠다고 하는 수단들이 흑의 집을 좀 깎는 의미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것을 강도현 구단이 모를 리 없죠. 강도현 구단이 이곳을 젖힌 수를 집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뭐 흑이 이쪽을 지키거나 이쪽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네. 뭐 최소한 호구 치는 것만 해도 훨씬 집으로 크겠죠. 그런데 강도현 구단은 지금은 이 백돌 사활에 대해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호구를 선택을 했고 이제 강도현 구단 배수의 진을 쳤어요. 더 이상의 후퇴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네. 자, 바둑은 단조로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백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한방 승부는 뭐 그 전까지의 흐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죠. 강동현 구단이 걸어가는 한방승부. 그동안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강도현 구단이 타계로 한 방을 걸어가거나 혹은 상대의 진영에서 이제 마무리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수를 내려가는 그런 네.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공격을 가면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는 흐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까지는 확실히 작전에 있어서 박예원 구단이 좀 상대로 하여금 생소한 형태로 잘 이끌어냈고 그래도 강도현 구단은 승부처에서 워낙 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이 승부 속단하긴 조금 어렵겠네요. 자, 앞으로 중앙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박정상 구단이 보여주신 대로 둔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앞서 한방 승부가 될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가 있겠죠. 네, 뭐 한방 승부는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결국은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네. 박예원 구단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장구가 길어지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 칸 뛰는 수에 대해서
뭐 예측대로 흘러가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예측이 백이 좀 우세하다는 그런 저의 예측이었는데 다른 길을 강도현 구단이 찾지 못했고요. 여기까지 교환을 시키고 네. 네, 이곳에 하나 물어보고 나서 뒤로 받았죠? 네, 결국은 이 백도를 공격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순간에 이 자리를 두니까요. 네. 이 교환이 일단은 좋습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있는다면 흑이 여기를 호구 쳐서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을 지킨다든지 혹은 이런 곳을 지켰을 때 백이 이제 뒷맛을 노리는 데 있어서 이 찝는 수가 없다면 확실히 불편합니다. 네. 지금은 먼저 이곳을 찝어서 교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흑이 이쪽으로 지키면서 공격을 가자니 뭐 이런 곳만 두더라도 다음에 찝는 것이 100% 선수죠. 그 순간 이 백돌과 이 백돌은 연결이 되어 있고 흑이 계속해서 틀어막기가 흑마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이런 곳을 계속 밀고 들어가면 네. 마가도 끊어서 뭐 단번에 큰 수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 찝는 것 항상 선수라고 본다면요. 그래서 흑도 이 부분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 지키는 수법은 여기 찝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 이 한 칸 띄는 수가 일단은 모양이고요. 이 수 아니면 실전이 호구 치는 수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한 칸은 백이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이쪽에 틈새를 파고 들었을 때 그때 흑이 계속해서 이 백도를 공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이쪽 부분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 이 지키는 수도 뭐 완벽한 지킴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네. 다음에 찌르고 찝는 것까지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선수 한 집 정도는 여기 곳에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건드린다면 이건 뭐 백이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실전에 중앙을 택했는데요. 네. 아직도 이 부분에 나가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처럼 나가는 것은 뭐 이제는 호구가 있어서 흑이 이렇게 끊어가면 그만이고요. 네. 백의 입장에서 나간다면 이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수에 대해서는 흑도 뒤로 받아서 일단은 뭐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면서 공격을 가겠습니다. 아, 그냥 뻗어서 다 받아두는군요. 이제 와서는 뭐 전체 공격을 간다면 이제는 네. 올인이기 때문에 뭐 집을 생각할 때는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밀고 마늘 모으고 갈 수도 있고요. 흑도 몇 가지 선택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만약 건드린다면 여기를 미는 수가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감입니다. 가만히요. 네, 밀어서 치받으면요. 치받으면 이제 이쪽을 붙여서요. 끼우는 게 되지 않아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밀고 나서 결국은 이쪽의 뒷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끼우는 수를 두는 순간 백이 이쪽을 끊을 때도 약간은 흑이 나가는 자세가 조금은 상변 쪽의 뒷맛이 불편해지고 네. 백이 이쪽 끊고 단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건드려 왔을 때도 사실은 수익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날일자에 대해서 흑이 이쪽을 끊어서 뭐 부분적으로는 백이 잘 안 되는 변화일 텐데요. 네. 지금의 이 흐름이라면 백이 늘고 흑이 이곳을 받을 때 할 때. 네, 뭐 여기까지는 하나 단수를 쳐놓겠네요. 네. 이렇게 받겠네요. 그때 단수를 치고 이런 곳을 한 칸을 띈다면 이쪽이 약간은 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항상 끼우면 네. 단수 칠 때 이렇게 단수 쳐서 돌리는 게 선수니까 이쪽을 바탕으로 해서 타개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젖혀도 거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려간다면 제가 볼 때는 흑이 계속해서 백도를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강도현 구단도 이미 칼을 빼든 이상 이런 식으로 적당한 타협을 갈 리는 없고 좀 더 강력한 공격을 갈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저는 워낙 공격이 약해서 사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었을 때 제가 흑이라면 참 많이 괴로울 것 같은데 네. 강도현 구단은 뭐 저보다는 훨씬 이 급소를 찔러가는 감각이 탁월하니까요. 뭔가를 발견해서 결국은 이 전체 대마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집을 세워보면 뭐 네. 잡으러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가면서 이쪽 부근에 집을 좀 내는 형태는 나와야죠. 지금 집 모양이 이쪽이 좀 세기는 애매합니다만 대략 이곳이 한 100이 한 8집 정도 나고요. 이곳이 17집도 붙이는 끈내기가 있어 강합니다. 한 18, 20, 30, 32, 34, 40, 100집이 한 50집 정도 납니다.
그런데 흙집은 5, 10, 12, 한 이 정도까지 봐줬을 때 26이고요. 네. 30, 40, 50, 53 정도. 게다가 지금 사는 과정에서 이 붕황 백집이 약간 늘어날 여지는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당장의 확정가만 본다면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지금은 강도현 구단이 이 백도를 잡는다면 뭐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잡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그 과정에서 뭐 흑돌이 이런 곳에 오면서 선수로 지켜지고 먼저 끝내기 큰 자리를 간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면 바둑은 미세하게 흘러가겠습니다. 네. 이 공격의 공방전이 중요하겠네요. 백도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지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요. 박영훈 구단이 집으로 앞선다고는 하지만 뭐 그것이 상당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도 뭐 지금은 집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집으로 득을 보면서 이제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겠죠. 우측으로 파고들면서 살고자 한다면 이런 수가 통하면서 산다면 당연히 바둑은 백이 집으로 꽤 우세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건드리기가 흑백 간에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결승 최종국입니다. 자,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L집의 결승 최종국. 네, 지금까지 상황은 강도현 구단이 약간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중앙 백돌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곳을 백이 미는 것은 두고 싶은데요. 이곳을 흙이 틀어막는 순간 다음에 흙집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있고 백이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 이 교환 자체로 백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교환까지는 시키고 나서 뭔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입구자로 먼저 들어가는군요. 그쪽을 나옵니까? 네, 그쪽을 두는 데 있어서 이쪽을 밀었던 선택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선택이 좀 더 백의 안녕을 신경 쓰는 선택이라면 이 수는 집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 선택입니다. 그 수로 흙집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까 이곳을 두고 치받는 선택이라면 네. 일단 백이 집으로 득을 보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지금의 이 형태 선택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확실히 백이 집은 득이죠. 네. 그럼 박영훈 구단의 생각은 이런 태계로 여기서 승부를 끝내버리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백의 이 안형에 있어서는 좀 더 곤란해질 수 있지만 집으로 확실하게 차이를 벌려놓고 이러고 나서도 백 대마를 살릴 수 있다면 바둑은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흙이 이곳을 젖혀서 받는 것은 여길 늘었을 때 이곳을 잇는다면 쌍립을 서고 네, 여기를 찔러서 네, 이것은 흙이 잡혔거든요. 호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뒤가 안 보이죠. 네. 잡히는 순간 바둑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흙이
이 약점도 지키고 상변도 넘어가고 그 두 가지를 모두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이 느는 수인데 여기가 선수고 네, 다 선수가 된다면 가장 어려운 것은 일단 이쪽 붙이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먼저 붙이는 것만 돼도 아까랑은 확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상황은 이쪽을 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찌르고 단수 쳐서 흑이 잡혔고요. 뒤로 받는다면 패는 남지만 일단 이 상변 쪽을 지키면서 공격하는 자세는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상변을 돌파당하는 것보다는 이 붙임수를 통해서 일단 넘어가 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용훈 구단 하면 항상 좀 잘 웃고 무던하고 낙천적이고 좀 순둥이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이런 최고의 위치에 올라오기까지는 또 남모르는 이런 승부욕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졌을 때 굉장히 아파하는 선수이고 승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아주 예전부터 그러니까 93년부터는 같이 영생 생활을 했었고 꽤 오랫동안 박영훈 구단을 봤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는데 2001년쯤인가요? 당시 2002년인가요? 삼성화재배에서 본선에 박영훈 구단이 올랐다가 중국에 어떻게 보면 좀 한 세대 지난 기사인 차오다이안 구단에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박영훈 구단과 제가 숙소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 대국이 끝나고 이렇게 숙소로 걸어오는데 박영훈 구단이 한마디도 안 하고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대국 직후에 박영훈 구단의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도 처음 듣는데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선수가 그냥 항상 이 웃고 밝은 이 얼굴 뒤에는 남모르는 승부욕이 있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웬만해서는 기사들이 바둑을 치고 난 이후에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박영훈 구단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뭐 저도 그날 이후는 별로 본 적은 없는데요.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선수이고요. 사실 속을 알 수 없는 선수 하면 또 강도현 구단이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말수가 없으니까요. 네, 말수가 없는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또 톡톡 튀고요. 네. 이 선수가 말수가 적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연패가 길어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는 SNS 대화명에 가끔 그런 얘기를 올려놓기는 하거든요. 아, 강도현 구단이요? 네. 저는 SNS는 하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한창 미니홈피가 유행을 했을 때 강도현 구단의 이 다이어리는 늘 주변 기사들의 뭐랄까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항상 보면은 글이 자주 올라오진 않는데 네. 이 선수가 한마디만 올리면 다들 배꼽 잡고 쓰러졌죠. 어떤 얘기를 올렸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강동현 구단이 조금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선수가 본인의 사진을 사진첩에 올리면서요. 네. 제목이 고놈 참 네 집 자식인지였고요. 밑에 있는 글이 사이 삼고 싶네 그래. 아, 본인의 입으로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톡톡 튀면서 재미있는 모습을 동료 기사들에게 많이 선사했습니다. 네. 참 어찌 보면 종잡을 수 없는 기사예요. 네. 또 그런 톡톡 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강동현 선수의 공식 석상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바둑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자, 그런 부분이 강동윤 구단은 바둑에서도 참 자주 나타나는데요. 네. 뭐 바둑에서도 이 선수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톡톡 튀는 발상도 많이 선보였고요. 최근에 바둑은 두터워지고 좀 진중해졌습니다만 확실히 순간적인 번뜩임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흙이 뭔가를 찾아내야 하는 장면 같네요. 평범한 수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곳을 두고 있는 것은 흙의 입장에선 최악입니다. 이것은 쌍립 서고 찔렀을 때 네, 여기서 뒤가 없죠. 찝는 것이 선수라고는 하지만 역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두고 나서 찝고 끊는 것은 다 뒤에서 단수 쳐서 한 수 부족이고 네. 이쪽을 두고 단수 치는 것은 뒤로 끊어서 한 점을 주고 뒤쪽만 잡는다면 집으로 큰 이득을 보면서 백 전체가 살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바둑이 거의 끝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흙의 선택은 여기를 늘어서 받을지 아니면 이곳 붙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젖히고 이렇게 이을지 그런 정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면 당장은 흙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백이 이제는 좀 더 위험한 수도 대놓고 두다가 이런 부분에서 패감이 큰 게 생긴다면 이제 한방 패를 들어가서 이 승부를 걸어오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뒷맛이 고약합니다. 지금 그래도 그 선택이 아닌 순간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저의 예측으로는 강동윤 선수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대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을 젖히고 늘 때 그때 붙이는 정도의 흐름일까요? 이때 백에 다른 변화는 없을까요? 이때 백이 이제 다른 변화가 있다면 끼우는 수인데 이 수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 끼우는 수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선수를 잡겠다는 거죠. 네. 끊으면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부분적인 피해는 그래도 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차하면 흑의 입장에선 다시 돌파를 허용하고 잡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서로 무난한 진행이라면 젖히고 붙였을 때 받고 이제 흑이 이 정도 있는 이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 수가 아니라면 여기를 늘어서 두는 수인데 상변 쪽에 돌파가 남는 순간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날일자의 행마가 굉장히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고 흙이 끊어갔을 때 이쪽을 받아야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순간 백은 잘 잡히진 않아요.
흑이 강력하게 공격을 가려고 뭐 이런 쪽을 둔다든지 해도 이곳에 돌려치는 것이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세라면 백이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골칫거리인데요. 강동윤 구단. 그래도 일단은 들어갑니까?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예측했던 변화는 패의 뒷맛이 남아서 워낙 그 패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추격할 수 없다라고 강동윤 구단은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야, 한 번 더 눌러가기까지 하나요? 네, 집으로 본다면 강동윤 구단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둑 진행된 걸로 봐서는 아직 5시간이 조금 되지 않았는데요. 강동윤 구단은 시간을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네, 제 느낌도 그런데요. 지금 한 강동윤 구단이 박영훈 구단보다 한 1시간 정도 먼저 초읽기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 네. 그 정도로 강동윤 구단의 장고 시간이 길었다면 한 2시 정도부터는 강동윤 구단이 초읽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탑 랭커들 중에 그러니까 랭킹 10위 안쪽 선수들 중에 강동윤 구단이 가장 장고형에 속하는 기사죠. 그런데 막상 또 속기 대회 우승들도 많았거든요. 네, 뭐 자신의 첫 생애 본격기전 타이틀도 속기전이었고요. 네. 전자랜드 배였죠. 그런데 이 일본의 경우를 봐도 뭐 대표적인 장고파 기사 조치훈 구단이 일본의 속기기전 최다 우승자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제 초읽기에 자주 몰려본 기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읽기로 시작하는 바둑에 능숙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또 뭐 40초 초읽기는 그동안 바둑리그에서도 많이 두어왔고요. 다만 문제가 된다면 박용훈 구단 상대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 될 텐데요. 네. 특히나 지금은 이런 부분 이쪽에서 백이 어떻게 살지 또 흑집이 몇 집이고 백집이 몇 집일지 어떻게 끝내게 해야 할지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을 남겨두고 먼저 초읽기에 몰릴 수 있다면 그건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이 초읽기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지도 않았고 또 시간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평가가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점점 바둑이 스포츠화되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작전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콩지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 3관왕을 하던 시절에 과거와 자신이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은 초일류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선 이 제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는 이 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뭔지 모를 순간에 거기서 잘 이 마무리를 짓는다는 건데요.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뭔지 모를 이 반집 승부 같은 난해한 개가 바둑에서 자신의 쪽으로 승운을 가져오는데 탁월하고요. 네. 강도현 구단은 뭐가 뭔지 모를 이 중반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사입니다.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하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를 중반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강도현 구단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단지 국면의 흐름 자체는 박영훈 구단이 좋아 보이네요.
흑이 계속 후퇴를 하자 백도 꽉 막아갔거든요.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은 박영훈 구단이 이 미는 교환을 왜 계속 아끼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흑이 이쪽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 미뤄져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지만 이곳이나 이곳으로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틀어 막으면서 지키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흑이 여기를 호구 쳤을 때 밀었다면 뭐 항상 선수가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곳을 박영훈 구단이 왜 아끼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박영훈 구단이 노리는 것은 이쪽과 이쪽의 선수가 듣기 때문에 상변 쪽을 이런 급소 자리를 가면서 괴롭혔을 때 뭔가 흑은 두기가 거북해집니다. 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런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초를 읽어주는 게시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 게시원이 없이 각자 누를 수 있는 게시기를 가지고 바둑을 둔다고 해요. 보통 이 TV 대국과 결승전을 제외하면 예선전도 그렇고 본선전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시계를 누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결승 최종국에서 박영훈 구단이 좀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 요구에 따라 뭐 강도현 구단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게시기를 본인이 누르는 그런 승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게시원이 부르는 초는 사람이 읽다 보니까 특히나 대국하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예민할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도 가끔씩 있었고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남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이 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박영훈 구단이 요구한 것 같고요. 그것을 강동윤 구단도 받아들여 지금 게시기를 통해 착수한 손으로 게시기를 눌러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계 그리고 한국 기원의 오래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근데 뭐 기계가 읽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기계가 또 말썽을 부릴 때도 있거든요.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 그래서 시간패가 나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뭐 이런 큰 승부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시간패가 나왔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7부터 시계를 눌렀는데 마지막 초읽기에서 근데 게시기가 계속해서 8, 9, 10을 세서 시간패를 당했고 그 순간 현행 룰로는 그대로 시간패입니다. 네. 물론 많이 그날의 억울할 수가 심판에 좀 있겠는데요. 권리가 있긴 합니다만 말이죠. 이제 과거의 게시기는 좀 문제점이 많았고요. 지금은 그 문제점을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사용되는 게시기에서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견된 적은 사실 없어요. 예전 게시기는 정말 좀 심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서 네. 한 예선전에서 5판의 대국이 시간패가 나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요. 네. 한 10년 전쯤 일이네요. 사실 자신이 착수하고 그 손으로 시계를 누르고 거기서 발생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죠. 바둑은 여전히 중앙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까지 흐름은 박영훈 구단이 집으로 확실히 앞선 가운데 강도현 구단이 중앙 백대마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가하면서 마지막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로 20번째 L집의 주인공이 탄생됩니다.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결승 최종국.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